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남 중심부의 우뚝 솟은 KM 글로벌 본사 건물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디자인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원단을 자르는 가위질 소리만이 그 정막을 날카롭게 찢고 있었다. 다가오는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룹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디자인 1팀의 모든 직원은 며칠째 집에도 가지 못한 채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전쟁터의 구석진 자리에서 한서윤은 묵묵히 마네킹에 핀을 꽂으며 드레스의 밑단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이미 수많은 바늘에 찔려 거칠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명문대 의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막내이자 온갖 잡무를 도맡아 하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다. 디자인실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날카롭게 울리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의 손길이 일제히 멈추고 실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최미라 디자인 실장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KM 글로벌의 주요 주주인 최 이사의 외동딸이자 업계에서 성격이 포악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화려한 외양은 이곳의 치열한 노동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서윤이 밤새워 작업한 디자인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미라는 서윤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스케치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것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이 폭풍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한서윤, 이게 지금 디자인이라고 가져온 거야. 감히 내 이름을 걸고 나가는 갈라쇼 메인 드레스에 이런 천박한 감성을 섞으려 들다니 제정신인 거니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거니. 최미라의 날카로운 고성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을 굽 높은 구두 코로 지식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사실 그 스케치북에 담긴 미드나잇 선이라는 콘셉트의 드레스는 미라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으며 서윤이 지난 몇 달간 피땀 흘려 완성한 역작이었다. 미라는 서윤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큰 질투심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덮기 위해 더욱 가혹하게 서윤을 몰아세우고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서윤은 바닥에 짓밟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스케치북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코 눈물을 보이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내고 있었다. 서윤이 천천히 허리를 숙여 더러워진 스케치북을 집어들자 미라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는데 그녀의 태도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서윤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미라는 그녀의 태연함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위에 놓인 원단 샘플을 서윤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다. 수정 누가, 너더러 수정하래. 이따위 쓰레기 같은 디자인은 당장 폐기해. 그리고 이번 갈라쇼 메인드레스 패턴 작업이나 마무리해. 내일까지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할 줄 알아. 미라가 소리치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자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팽팽했던 긴장이 일순간에 풀리며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윤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미라의 눈밖에 나는 순간 이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흩어진 원단들을 주워 정리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토록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남편의 배경이나 후광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아 정상에 서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한서윤은 KM 글로벌의 젊은 회장, 강민혁의 법적인 아내였으며 그들은 3년 전 미국 유학 시절 운명처럼 만나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민혁은 경영권 승계 문제로 인해 신분을 숨기고 있었고 서윤 역시 자신의 꿈을 위해 평범한 유학생으로 지내며 사랑을 키워왔었다. 민혁이 그룹을 장악하고 기반을 다질 때까지, 그리고 서윤 자신이 디자이너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두 사람은 이 관계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했었다. 지금 그녀가 겪는 이 고난은 찬란한 미래를 위한 검증의 시간이라 믿으며 그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의 불은 하나둘 꺼지고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서윤의 자리는 여전히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녀는 미라가 훔쳐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변형시킨, 하지만 원작보다 훨씬 조악한 지시사항을 억지로 구현해내느라 씨름하고 있었다. 미라는 서윤의 미드나잇선 디자인의 핵심적인 실루엣은 그대로 베끼면서도 디테일은 엉망으로 지시해놓았는데 서윤은 그것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창작물이 난도질 당해 타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창작자의 고통은 살을 도려내는 듯 했으나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미라의 무능함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사진첩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민혁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이 암호화된 폴더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의 민혁은 지금의 냉철한 회장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짧게 울리며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서윤은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떨림을 느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것 같아. 보고 싶어. 나의 뮤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민혁의 애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해외 지사 순방과 대규모 인수 합병건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민혁을 보지 못했던 서윤에게 그의 귀국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으나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가 돌아온다는 것은 곧 비밀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으며 그녀가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거대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해서 오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낸 뒤 화면이 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디자인실은 갈라쇼 리허설 준비로 인해 전날보다 더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얼굴이 창백했지만 완성된 샘플 드레스를 들고 미라의 사무실로 향했다. 미라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윤이 가져온 드레스를 훑어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보다는 또 다른 트집을 잡으려는 아기가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최선이야. 라인이 왜 이렇게 둔해. 내가 말한 럭셔리함은 어디 가고 시장바닥 옷을 만들어 왔어. 미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드레스를 거칠게 잡아당겼고 급기야는 장식된 비즈를 손톱으로 뜯어내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미라가 자신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화려함만을 쫓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원단의 텍스처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여백을 둔 것입니다. 과도한 장식은 오히려 드레스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서윤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미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벌떡 일어나 서윤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네가 디자이너라도 된 줄 알아. 너는 그냥 내 손발이나 되는 조수일 뿐이라고. 미라의 고함이 사무실 밖까지 새어나갔고 지나가던 직원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미라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기 직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지 않고 똑바로 미라의 눈을 응시했는데 그 서늘하고도 강렬한 눈빛에 압도된 미라는 멈칫하며 손을 허공에 멈추고 말았다. 서윤의 눈 속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맹수의 고요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실장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는 실장님의 지시대로 수정했습니다. 판단은 회장님과 VIP들이 하실 겁니다. 순간 미라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는데 평소 순종적이기만 하던 서윤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략을 떠올린 듯 표정을 바꾸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 실력, 갈라쇼에서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미라는 서윤에게서 드레스를 빼앗아 옷걸이에 걸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나가봐. 그리고 오늘부터 넌 현장 세팅 지원으로 빠져. 디자인팀에는 얼씬도 하지마. 이것은 명백한 업무 배제이자 징계나 다름없었지만 서윤은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미라가 훔쳐간 디자인이 결국 미라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파멸의 순간을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복도로 나온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게 진동하는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아도 민혁이 한국 땅을 밟았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3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그림자로서의 삶. 재능을 숨기고 모욕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곧 KM 글로벌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가 열릴 것이고 그곳은 단순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능력과 무능, 그리고 사랑과 배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한서윤은 굳게 닫힌 입술을 떼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선전포고를 했다. 최미라, 그리고 나를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 기대해도 좋아. 진짜 쇼는 이제부터니까. 그녀의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복도 끝을 향해 단호하게 멀어져 갔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더 로열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KM 글로벌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를 하루 앞두고 숨가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바닥에서는 수십 명의 스태프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대 장치를 나르고 조명을 세팅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디자인팀에서 쫓겨나 현장 지원 업무로 좌천된 한서윤은 무거운 조명 장비를 나르느라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녀의 가녀린 손목은 붉게 부어올라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틈틈이 무대 중앙에 세워진 마네킹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하지만 지금은 최미라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드레스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장 감독의 고함과 기계 소음이 뒤섞인 소란 속에서도 서윤의 눈에 비친 미드나잇 선 드레스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정해 보였다. 최미라가 억지로 수정을 가한 허리 라인은 원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고 과도하게 부착된 비즈 장식은 조명을 받을 때마다 난반사를 일으켜 드레스 고유의 우아함을 해치고 있었다. 서윤은 무대 구석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안타까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자식이 남의 손에 맡겨져 엉망이 된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과도 같았다. 그때 리허설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온 최미라가 모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드레스의 핏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 야, 너 자세가 그게 뭐야?
옷이 날개가 아니라 짐인 줄 알아. 라인이 하나도 안 살잖아. 미라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고 그녀의 무능함은 애그즘 모델들과 스태프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리허설이 끝나고 대부분의 스태프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지만 대연 회장에는 여전히 적막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모두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반꼬리와 핀 쿠션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마 자신의 작품이 망가진 채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아무도 모르게 드레스를 손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길로 마네킹에 입혀진 드레스의 핀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원단의 결을 따라 다시 주름을 잡기 시작했다. 미라가 억지로 조여놓은 허리 라인을 풀어주고 어깨선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자 드레스는 마치 숨통이 트인 듯 본연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법처럼 섬세하고 빨랐으며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허드렛 일을 하는 자벽부가 아니라 무대 위를 지배하는 최고의 디자이너였다. 그 시각 대연 회장 2층에 위치한 VIP 전용 테라스의 어둠 속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는데 그는 바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 KM글로벌의 회장 강민혁이었다. 그는 공항에서 곧바로 이곳으로 달려와 보안실의 통제구역 설정을 지시하고 아무도 모르게 연회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그를 보조하는 김비서 실장이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은 모두 무대 위에서 홀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혁의 날카로운 눈매가 서윤의 야윈 등과 거칠어진 손을 포착하자 그의 턱 근육이 붉어지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일렁였다. 김 실장, 내 아내가 저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왜 보고하지 않았지? 디자인 실장이란 여자가 저지른 만행이 내 상상을 초월하는군. 민혁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 듯 낮고 차가웠으며 그 속에는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경로가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송구함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절대 회장님께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민혁은 긴 한숨을 내쉬며 난간을 꽉 움켜쥐었는데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서윤의 고집과 자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당장 내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알아. 서윤이는 그런 사람이지. 하지만 이제 한계야. 내 여자가 내 회사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어. 민혁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윤의 모습을 눈에 새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미소였다. 최미라, 그리고 방관했던 임원들. 내일 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야.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윤은 작업을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졌고 민혁 역시 그녀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갈라쇼 당일이 밝았고 연 회장은 전날보다 더욱 분주하고 긴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미라는 출근하자마자 드레스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눈치챘는데 그녀는 그것이 서윤의 솜씨임을 직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시가 드디어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착각하며 거만하게 웃었다. 거봐,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역시 내 감각은 틀리지 않아. 그녀는 뻔뻔하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주변 스태프들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서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서윤은 오늘 밤 직원 자격이 아닌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갈라쇼에 참석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자신만의 드레스를 스태프 대기실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아기는 항상 가장 방심한 순간에 틈을 파고드는 법이었으니 점심시간 무렵 최미라가 우연히 스태프 대기실 앞을 지나가다 서윤이 사물함을 여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미라는 서윤의 사물함 속에 걸려있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를 보는 순간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 드레스는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원단의 우아한 드레이핑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품이 서려 있었고, 만약 서윤이 저 옷을 입고 연회장에 나타난다면 자신이 입을 메인 드레스가 초라해 보일 것이라는 불길한 이해감이 스쳤다. 미라는 서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기실로 몰래 잠입했고, 그녀의 눈은 질투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블랙커피를 망설임 없이 서윤의 드레스 위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검은 얼룩은 순식간에 순백의 실크 원단을 더럽히며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이런 싸구려 옷감은 물만 닿아도 망가지는데 어쩌나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였다. 그녀는 그곳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책상 위에 놓인 가위를 집어들어 드레스의 밑단을 무참히 잘라버렸고, 갈기갈기 찢긴 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위를 던져버렸다. 미라는 서윤이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절망에 빠져 구석에 처박혀 울기만을 바랐고, 감히 자신의 무대에 나타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옷매무새를 다듬고 대기실을 빠져나갔고, 복도에는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점심을 먹고 돌아온 서윤은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바닥에는 커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그녀가 몇 주 동안 공들여 만든 드레스는 걸레 조각처럼 찢겨진 채 사물함 밖으로 흉하게 늘어져 있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망가진 드레스를 집어든 그녀의 손끝에서 커피의 온기가 아닌 차가운 절망이 느껴졌고,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주저앉아 오열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짓을 저지른 범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윤은 찢어진 드레스를 품에 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초라한 작업복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분노로 창백해진 얼굴이 보였다. 최미라, 네가 원하는 게 내가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라면 유감스럽게도 넌 사람을 잘못 골랐어. 서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드레스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가방에 챙겨 넣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기실을 나섰다. 비록 준비했던 갑옷은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드러내지 않은 진짜 무기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실력과 꺾이지 않는 기품이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서 받았던 긴급 연락처를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녀는 오늘 밤 최미라가 가장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방식대로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놓기로 결심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갈라쇼의 시작을 알리는 저녁이 되었고, 호텔 로비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상류층 인사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최미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로비 중앙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양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곧 들이닥칠 파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호텔의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차 안에는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은 강민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준비는 끝났나? 민혁의 짧은 물음에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사모님을 위한 그것도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미라 실장의 비리 파일도
검토가 끝났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문을 열 준비를 했는데 그의 손가락 끝은 무의식적으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KM글로벌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복수극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연 회장 안에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장군을 위한 진군가처럼 들렸다. 서윤은 스태프 출입구가 아닌 메인 게이트 근처의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찢어진 드레스 대신 그녀가 급하게 수선하여 입은 옷은 작업복으로 지급되었던 검은색 유니폼을 변형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천부적인 감각으로 인해 마치 모던한 아방가르드 드레스처럼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고개 숙이지 마. 넌 죄인이 아니야. 오늘 밤의 주인은 바로 나야. 서윤이 화장실 문을 열고 눈부신 샹들리에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운명의 시간은 째깍거리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더 로열 그랜드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KM 글로벌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를 위해 마치 18세기 프랑스 왕실의 연회장을 옮겨놓은 듯한 압도적인 화려함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천장 높이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바닥에 대리석을 비추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은식기와 생화장식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부와 권력을 대변하듯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패션계의 유력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며 로비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의 물결로 뒤덮였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지며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들의 입가에는 교양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서로의 재력을 탐색하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망이 교차하고 있었으며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 사이로 오가는 대화들은 대부분 거칠에 불고한 칭찬과 은밀한 비즈니스 제안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단연 최미라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했다고 주장하는 메인 드레스를 입고 마치 이 밤의 여왕이라도 된 양거만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본래 서윤이 구상했던 우아하고 절제된 라인과는 거리가 먼 과도하게 반짝이는 비즈와 깃털 장식으로 뒤덮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조잡했지만 그녀의 배경을 의식한 사람들은 입에 발린 칭찬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미라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이번 컬렉션의 영감은 밤하늘의 별빛에서 받았습니다. 제 내면의 예술적 감각을 모두 쏟아부은 역작이죠.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상류층 자제들로 구성된 그녀의 측근들이 호위하듯 둘러서서 그녀의 말을 맞장구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고 미라는 그들의 환호 속에 취해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연회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한서윤이 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였는데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초라한 작업복이 아닌 기품 있는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미라가 찢어버린 드레스 대신 그녀가 급하게 수선해 입은 옷은 본래 스태프용 유니폼이었으나 서윤의 천재적인 감각으로 인해 밑단을 비대칭으로 커팅하고 허리 라인을 과감하게 잡아 마치 럭셔리 브랜드의 오투쿠티르 작품처럼 재탄생해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 긴 목선을 드러낸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서윤의 모습은 온통 보석으로 치장한 다른 귀부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윤에게 쏠리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는데 저 여자는 누구지 모델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라는 찬사와 호기심 어린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한서윤은 쏟아지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게 뻗은 등으로 유유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의 심장은 겉보기와 달리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곳에 전시된 모든 작품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히 설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서유는 웨이터가 지나가며 권하는 탄산수 한 잔을 집어들고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전시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밤새워 작업했던 의상들이 마네킹에 입혀져 전시되어 있었다. 가까이서 본 드레스들은 미라의 무리한 수정 지시로 인해 본래의 의도를 잃고 어색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서유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자신의 자식 같은 작품들이 엉터리 부모를 만나 빛을 잃은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흉터들을 눈에 담으며 언젠가 반드시 이 옷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저만치서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리는 것을 감지한 최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는데 그녀는 서윤이 울며 불며 집으로 도망쳤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보다 훨씬 초라한 옷을 입고도 좌중을 압도하는 서윤의 기품은 미라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가장 큰 기폭제였고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깨뜨릴 듯이 꽉 쥐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저게 미쳤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그것도 내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꾸미고서. 미라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서윤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서윤을 철저히 짓밟아버리겠다는 악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미라의 친구들은 그녀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킬킬거리며 서윤을 향해 다가갔는데 그들은 평소에도 미라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무리였다. 미라와 그녀의 패거리가 서윤을 에워싸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다. 미라는 팔짱을 낀 채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독설이 흘러나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디자인실 막내 아니니 청소나 하라고 했더니 주제도 모르고 귀한 손님들 사이에 끼어들었네. 그 옷은 또 어디서 주워 입은 거야? 걸레 쪼가리를 끼워서 입고 오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미라의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마치 재미있는 쇼를 구경하듯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리며 서윤을 조롱했다. 어머, 진짜 직원이래. 난 또 어디 무명 모델인 줄 알았지. 근데 자세히 보니 옷감이 정말 싸구려네. 냄새나는 것 같아. 서윤은 자신을 둘러싼 조소와 비난의 화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초대장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시된 모든 옷들이 제 손을 거쳐 완성되었으니까요. 직원으로서 제 작업물의 결과를 확인하러 온 것이 잘못입니까? 서윤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미라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칫했으나 곧 얼굴을 붉히며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시키는 대로 바느질이나 한 주제에 감히 디자이너 행세를 하려들어. 너 같은 하류 인생이 이런 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파티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미라의 고함 소리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뚫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특유의 초연함으로 미라의 공격을 받아넘겼다. 제가 나갈지 말지는 실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인의 이름으로 걸어놓은 저 옷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디자이너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윤의 말은 비수처럼 미라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당황한 미라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더욱 표독스럽게 반응했다. 뭐 양심냐? 얘 좀 봐. 완전히 미쳤나봐. 경비 여기 경비 어디 있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미라가 소란을 피우자 연회장 한 구석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서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해 보였다. 같은 시각 2층 VIP 라운지의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강민혁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미라가 서윤을 모욕하는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에 새기고 있었는데 잔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곁에 서 있던 김 비서실장은 회장의 살기 어린 침묵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지금 개입하시겠습니까? 사모님께서 곤란해지신 것 같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서윤에게 고정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과 믿음, 그리고 다가올 응징에 대한 냉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서윤이가 저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해.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나의 등장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완벽한 심판이 될 테니까. 민혁은 재킷의 단추를 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묻어났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겠군. 미라가 선을 넘었어. 준비는 다 됐겠지. 김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입장하시는 순간 조명과 음향, 그리고 미리 준비된 영상 자료가 동시에 송출될 것입니다. 민혁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바로잡았고 그의 눈동자는 사냥을 앞둔 맹수에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가자. 내 아내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러. 민혁이 VIP 라운지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그들의 뒤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다시 1층 연회장. 미라의 사주를 받은 그녀의 친구들은 서윤을 둘러싸고 더욱 악랄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들리도록 조절되어 있었다. 얘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며 회사 비품 훔쳐다가 팔아서 명품 산다는 애어머. 세상에 생긴 건 얌전하게 생겨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구나. 어쩐지 아까부터 남자 게스트들한테 꼬리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저런 애를 직원을 뽑다니. KM 글로벌 인사팀도 참 문제야. 격 떨어지게 근거 없는 험담과 비웃음이 서윤의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들의 저열한 공격을 견뎌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감정을 드러내고 흥분하면 그것이야말로 미라가 원하는 그림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욱 차갑게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KM 글로벌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오프닝 인사는 이번 컬렉션을 총괄하신 최미라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미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어깨로 툭 치고 지나갔다. 잘 봐둬.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넌 평생 바닥에서 날 올려다보게 될 거야. 미라는 우아한 척 손을 흔들며 무대 위로 올라갔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서윤은 어둠 속에 남겨진 채 화려한 조명 아래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미라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미라는 청중을 향해 가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재능을 자화자찬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틈틈이 무대 아래 서윤에게 꽂히며 비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이번 컬렉션은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미라의 뻔뻔한 연설에 청중들은 감동한 듯 박수를 보냈지만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그 위선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잠시 지지직거리며 불안정한 신호를 보였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고 미라 역시 자신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가 시작되려 함을 느꼈고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쇼의 시작이 아니라 거짓된 왕국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마지막 축제와도 같았다. 연설을 마친 미라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다시 조명이 밝아졌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미라는 무대에서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서윤에게 다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서윤을 끝장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직도 안 갔니? 정말 끈질기네. 네가 그렇게 버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내일이면 넌 해고야. 이 업계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미라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대꾸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죠. 그리고 실장님, 그 드레스의 허리 라인 핀이 하나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서윤의 지적에 미라는 당황하여 자신의 허리를 더듬거렸지만 그것은 서윤의 작은 반격일 뿐이었다. 미라가 분노로 얼굴을 찌푸리는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가운데 최미라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한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잔혹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자신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이대로 물러선다면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미라는 주변을 훑어보며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 위에 놓인 붉은색 와인잔들을 확인했고 순간적으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자신의 옷을 버려서라도 상대를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 어린 도박이었으나 질투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다. 미라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치 우아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척 연기를 시작했고 서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을 노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미라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으나 미라가 자신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피할 겨를이 없었다. 어머라는 짧고 가식적인 비명과 함께 미라의 몸이 서윤 쪽으로 기울어졌고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듯 날아갔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붉은 와인은 마치 핏빛 선혈처럼 튀어올라 미라가 입고 있던 은백색 드레스와 서윤의 블랙 드레스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순백색이었던 드레스의 앞뒤은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며 흉측한 얼룩을 만들어냈고 그 시각적인 충격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시간은 마치 정지된 듯 느리게 흘러갔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가운데 미라의 날카로운 고성이 정적을 깨뜨렸다. 야, 한서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쓰며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준비해둔 대사를 토해내듯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내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이 귀한 드레스에 와인을 끼얹을 수가 있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네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돈이라고. 미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짐짓 충격받은 표정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다. 사실 와인을 쏟은 것은 미라 자신이었고 서윤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었지만 교묘하게 연출된 상황은 누가 봐도 서윤이 고의로 미라를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막았고 웅성거리는 소리는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이 되어 서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의 옷에도 묻은 와인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는데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와인을 쏟은 건 실장님이시잖아요. 저는 그저 서 있었을 뿐입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들 사이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없게 들릴 뿐이었다. 미라는 서윤의 해명을 듣자마자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더욱 큰 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네요. 자기가 디자인팀에서 쫓겨난 게 억울해서 앙심을 품고 테러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디자인한 메인 드레스가 주목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니? 미라의 왜곡된 주장은 사람들의 편견과 맞물려 진실로 둔갑해버렸고 사람들은 서윤을 질투심에 눈이 먼 추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상류층 인사들이었고 그들은 태생적으로 가진 자의 편에 서는 것에 익숙했기에 초라한 차림의 서윤보다는 화려한 미라의 말을 더 신뢰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저 여자 정말 독하네. 남의 잔치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러지. 저런 사람은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해. KM 글로벌 수준도 알만하네. 직원을 저런 사람을 쓰다니. 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들이 서윤의 귓가에 꽂혔다. 카메라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고 터지는 플래시 불빛은 서윤을 더욱 고립시키며 어지럽게 만들었다. 서윤은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남겨진 채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결코 눈물을 보이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미라는 여론이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기울었다고 확신하자 회심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잔인한 승리감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한서윤,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이 드레스 수선비는 내 월급으로 어림도 없을 테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지 않겠어. 미라는 잠시 뜸을 들이며 주변의 시선을 즐기다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네가 얼마나 천박하고 못된 년인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상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큰 소리로 자백하고 사과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은 참아줄 테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말에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졌지만 아무도 그것이 과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서윤이 굴복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잔인한 호기심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는데 온몸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앞에 미라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자신의 디자인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훔친 옷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신을 짓밟으려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서윤은 이곳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자신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의 긍지 그리고 남편인 민혁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미라를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의 것이었다. 저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무릎을 꿇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요. 서윤의 단호한 거절에 미라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진실이 바닥에서 진실은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내까지 꽤 버틴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미라는 뒤에 서 있던 보안 책임자를 향해 손짓하며 표독스럽게 외쳤다. 뭐하고 있어요? 당장 이 여자 끌어내요. 영업방해와 기물파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당장 경찰 부르고 다시는 이 호텔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내던져버리라고요. 미라의 히스테릭한 명령의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서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서윤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제압하려 들었다. 서윤은 그들의 악력에 눌려 휘청거렸지만 끝까지 저항하며 끌려나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는데 그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비장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구경거리가 끝났다는 듯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리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고 그 누구도 이 부당한 폭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벌어지는 이 집단적인 괴롭힘은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듯했으며 서윤은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놓으세요.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서윤이 외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짐짝처럼 취급하며 출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가려 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꼴 좋다.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누구한테 덤벼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와인 얼룩으로 망가진 드레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눈엣 가시였던 서윤을 치워버렸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이중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소란스럽던 장내가 일순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고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있던 서윤도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수십 명의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는데 그의 뒤에서는 마치 후광처럼 강렬한 조명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아직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서늘한 기운은 공기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강렬했다. 연회장의 음악마저 뚝 끊기고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만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멈추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은 숨을 들이켜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바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철의 제왕이라 불리는 KM 글로벌의 회장 강민혁이었고 예정이 없던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는데 평소에 냉철하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불을 머금은 듯한 분노가 그의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연단에 서 있는 최미라도 모여있는 귀빈들도 아닌 오직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있는 한서윤에게만 꽂혀 있었고 그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 만큼 살벌했다. 미라는 회장의 등장이 자신을 구원하고 서윤을 처단해줄 신호탄이라 착각하며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고 그에게 다가갈 준비를 했다. 민혁의 뒤를 따르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길을 터주었고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주위를 둘러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서윤을 향해 직진했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빠르고 거침이 없었다. 서윤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3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수치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핑 돌았다. 보안 요원들은 다가오는 거물의 포스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서윤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고 서윤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억눌려왔던 진실이 폭발하기 직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연회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강민혁 회장이 연회장의 긴 카펫을 밟으며 걸어오는 동안 수백 명의 하객들은 마치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침묵을 강요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고 평소 사교계에서 날고 긴다는 거물들조차 감히 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혁의 시선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홀 중앙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서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은 너무나 뜨겁고도 차가워서 공기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는 듯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진과 경호원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은 이곳이 단순한 파티장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의 법정으로 변모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최미라는 회장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는데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난동을 피운 직원을 처단하기 위해 직접 행차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가장 불쌍하고도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민혁의 앞을 가로막으려 한 걸음 나아갔다. 회장님 오셨군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 미천한 직원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제 옷에 와인을 끼얹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좋게 해결하려 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미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서윤을 손가락질했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연기는 곧 처참하게 무시당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미라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스쳐 지나갔고 그 냉랭한 무시는 미라의 말을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로 만들어 버렸다. 미라는 자신의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민혁의 넓은 등과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은 채 뻗었던 손을 거두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객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웅성거림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으며 민혁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다름 아닌 초라한 꼴을 한 서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혁은 서윤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지옥에서 온 사신과도 같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보안 요원들은 회장의 서슬, 퍼런 일갈에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며 서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소나귀에서 풀려난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곧게 선 자세를 유지하려 입술을 깨물었고 그 모습이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민혁은 주저없이 자신의 최고급 수제 슈트 재킷을 벗어 와인 얼룩으로 엉망이 된 서윤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걸쳐주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섬세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범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게 만들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민혁의 재킷에서 나는 은은한 우디 향이 서윤을 감싸 안으며 그녀가 겪었던 수모와 공포를 씻어내주는 듯했다. 민혁은 서윤의 창백해진 얼굴을 커다란 손으로 감싸주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는데 그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보였던 분노 대신 애절한 사랑과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당신 혼자 이 늑대 속을에서 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민혁의 입에서 나온 부드러운 사과는 고요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KM글로벌의 냉혈한이라 불리는 강 회장이 일개 직원, 그것도 사고를 친 말단 직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남편의 따뜻한 온기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 민혁씨 라고 작게 흐느꼈고 그 목소리는 민혁의 이성을 끊어놓는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최미라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 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제 드레스를 망가뜨린 범죄자예요. 도둑년이라고요. 왜 그런 천박한 여자에게 회장님의 옷을 주시는 거죠? 미라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감동적인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자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라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서윤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살기를 뗀 눈동자가 미라를 꿰뚫듯이 응시했다. 민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연 회장의 유리창이 울릴 만큼 단호하게 선언했다. 범죄자, 천박한 여자,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건가? 민혁은 시선을 돌려 연 회장에 모인 수많은 하객들과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섰고 서윤을 자신의 곁에 더욱 단단히 밀착시켰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을 만든 뒤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단어를 선택해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이자
KM 글로벌의 안주인 한서윤입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주었고 연 회장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빠져들었다. 카메라 플래시조차 멈춰버린 그 순간 사람들의 뇌리에는 회장의 아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고 그들이 방금 전까지 조롱하고 비웃었던 대상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사모님이라는 사실의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최미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 아내, 거짓말. 말도 안 돼. 저런 게 어떻게?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지만 이미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민혁은 그런 미라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이끼를 박듯 차갑게 덧붙였다. 내 아내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한 짓은 무엇입니까? 집단적인 괴롭힘, 모욕, 그리고 거짓 누명까지. 내 아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민혁의 선언과 함께 연회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일제히 바뀌었고 그곳에는 갈라쇼 홍보 영상 대신 최미라가 서윤의 드레스를 훼손하는 CCTV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미라는 악마 같은 표정으로 커피를 붓고 가위로 드레스를 자르고 있었으며 이 충격적인 증거 영상은 장례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미라를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미라의 편에 서서 서윤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스크린 속 영상을 보며 놀랐지만 곧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는 민혁의 손길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든든한 보호막 안에 있음을 실감했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아직도 충격에 빠져있는 군중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오늘 이 자리는 KM 글로벌의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대가 될 것입니다. 내 아내를 모욕한 자, 방관한 자,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짓밟은 자, 그 누구도 내 자비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 카리스마에 압도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윤은 민혁의 재킷 속에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고 오만한 여왕의 가면은 벗겨졌으며 진정한 여주인공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는 순간이었다.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던 CCTV 영상이 멈추고 마지막 정지 화면에는 최미라가 악마 같은 표정으로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박제되어 있었는데 그 잔혹한 증거 앞에서 연 회장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미라의 편에 서서 한서윤을 비난하던 하객들은 자신들이 집단 광기에 휘말려 무고한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거나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특히 미라의 주도하에 서윤을 조롱했던 소위 상류층 친구들은 사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군중 속으로 숨으려 했지만 강민혁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들의 움직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 라며 악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김 비서실장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강민혁의 옆으로 다가오는 순간 처참하게 묵살되었는데 김 실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최미라 실장, 영상이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니 여기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당신이 회사 법인 카드를 유용하여 명품을 구매하고 개인적인 파티를 연 내역입니다. 김 실장이 제시한 서류들이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띄워지자 장내에서는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인턴 사원들의 디자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도용한 건수만 10건이 넘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부당 해고하거나 협박하여 입마금한 녹취록도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미라의 육성 녹음은 그녀가 얼마나 악랄하게 직원들을 괴롭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돈 없는 것들은 발표도 싸다는 식의 폭언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천박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제야 최미라라는 가면 속에 감춰진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녀를 향해 보내던 동경의 시선은 순식간에 경멸과 혐오로 뒤바뀌어 있었다. 미라는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원자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KM 글로벌의 이사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최 이사였는데 그는 VIP 테이블 구석에서 사색이 된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저 사람들 좀 말려봐요. 내가 아니라고 말 좀 해줘요.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 미라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최 이사는 딸을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그 역시 강민혁이 준비한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 이사님, 따님의 교육을 잘못시킨 책임도 크지만 감사팀 조사 결과 이사님께서도 이 횡령과 인사비리에 깊이 개입하신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로 이사직 해임안이 상정될 것이며 검찰 조사를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민혁의 선언은 최 이사 가문의 완벽한 몰락을 의미했고 천하를 호령하던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미라는 그제야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라와 함께 서윤을 괴롭혔던 그녀의 친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 그들은 서로의 뒤에 숨으며 필사적으로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 숨어있는 당신들, 내 아내에게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KM 글로벌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당신들의 가문과 기업은 영구히 배제될 것입니다. 민혁의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재계에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그들의 부모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와 민혁에게 굽신거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 자식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들의 애원을 차갑게 무시하며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인성이 썩은 겁니다. 그 대가는 스스로 감당하십시오라고 일갈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복판에서 서윤은 민혁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라의 앞으로 다가갔는데 미라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보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그냥 운이 좋아서 회장 부인이 된 것뿐이잖아. 실력으로 나를 이긴 게 아니라고. 미라의 마지막 발악에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서윤은 옆에 있던 마네킹에서 미라가 억지로 수정하여 망가뜨린 드레스를 가리키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력. 당신이 말하는 실력이란 게 남의 디자인을 훔치고 억지로 비즈를 달아 옷을 망치는 것인가요? 서윤은 주변의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서 자신의 찢어진 드레스와 미라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비교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컬렉션의 주제인 미드나잇 선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빛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원단의 흐름만으로 빛을 표현하려 했죠. 하지만 최 실장은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화려함에만 집착하여 옷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윤이 즉석에서 마네킹의 핀을 몇 개 뽑아
드레스의 라인을 수정하자 놀랍게도 둔탁해 보였던 옷이 순식간에 살아나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다. 그 마법 같은 손놀림과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고, 누가 진짜 디자이너인지 누가 가짜인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패션계의 거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재능을 인정하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진정한 디자이너는 옷을 통해 사람을 빛나게 해야지 옷으로 사람을 짓밟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디자이너로서의 자격도 리더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일침은 미라의 얄팍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고, 미라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민혁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미라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놓으라고. 미라는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서윤을 쫓아내려 했던 바로 그 문으로 훨씬 더 비참한 꼴로 끌려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끌려나가는 미라를 보며 혀를 찾고 건불 10년이라던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미라가 사라진 연회장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민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자 분위기는 빠르게 정돈되었다.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KM 글로벌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그룹은 배경이 아닌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인재를 평가할 것이며,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일 것입니다. 민혁의 진정성 있는 연설에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사람들은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사모님의 재능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서윤은 쏟아지는 관심이 낯설었지만 민혁의 손을 꼭 잡고 의연하게 미소로 화답했다. 그때 해외 유명 패션 매거진의 편집장이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히 명함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미세스 강, 당신이 보여준 드레스의 라인과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쇼에 당신의 단독 컬렉션을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꿈꾸는 기회였고, 서윤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았고, 민혁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응원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미세스 강이 아니라 디자이너 한서윤입니다.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서윤의 당찬 대답에 편집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고, 서윤은 디자이너로서의 첫 발을 전 세계 무대로 내딛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민혁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봤지? 당신은 내 아내이기 이전에 이미 최고의 디자이너야.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마음껏 날아올라. 서윤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민혁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로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악의 무리는 처단되었고 정의는 바로 섰으며, 숨겨져 있던 보석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파티는 절정에 달했고, 서윤과 민혁은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민혁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서윤의 고백에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어. 끝까지 맞서 싸웠지. 내가 한 건 그저 거들었을 뿐이야. 당신이 스스로 증명해낸 거야. 민혁의 말에 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감이자 자존감이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였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아, KM 글로벌의 안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한서윤이라는 브랜드로 세상을 놀라게 해줘.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민혁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과 지지를 맹세했다. 서윤은 밤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마치 별을 잡는 듯한 신뢰를 하며 다짐했다. 네, 지켜봐주세요. 오늘 밤의 어둠이 지나면 내일은 반드시 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드리워졌고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성처럼 보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진실된 사랑과 빛나는 미래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갈라쇼가 끝난 뒤 호텔을 빠져나오는 리무진 안은 깊고 평온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은 피곤에 지친 한서윤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 따뜻한 온기는 서윤에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죽여 지내야 했던 그림자로서의 삶, 억울한 누명과 모욕을 견뎌내야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사실에 서윤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민혁은 그런 아내의 떨림을 느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믿고 끝까지 버텨줘서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다. 차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현관문을 닫았다. 넓은 거실에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민혁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져둔 채 서윤을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동안 회장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서윤이 겪는 고통을 지켜봐야만 했던 민혁의 마음고생도 만만치 않았기에 이 순간의 평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소중했다. 서윤은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면서 터져나온 해방감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가 감정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전날 밤 갈라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는데 모든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는 KM 글로벌 회장의 숨겨진 아내, 천재 디자이너 한서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인터넷 여론은 최미라와 그 일당들의 만행에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었고 반대로 꿋꿋하게 실력을 증명해낸 서윤에게는 현대판 신데렐라가 아닌 스스로 왕관을 쓴 여왕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KM 글로벌의 주가는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고 투명 경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급등했고 민혁의 과감한 결단력은 재계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민혁은 약속대로 즉각적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최미라를 파면 조치하고 그녀의 비리에 가담했던 모든 임직원들을 대기 발령 조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최 이사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고 최미라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들의 오만했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윤은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데 민혁은 그런 그녀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회사 내에 독립적인 디자인 레이블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녀는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기존의 디자인팀으로 복귀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L5의 새별을 론칭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윤의 사무실은 화려한 본사 임원실이 아닌
성수동의 낡은 공장을 개조한 스튜디오에 마련되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원단을 고르고 패턴을 뜨며 진정한 자신만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고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재벌가 사모님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인정하고 열광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1년 후 프랑스 파리의 유서 깊은 그랑팔레 그란팔라이스 앞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패션 피플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오늘은 한서윤의 브랜드 LOB가 파리 패션 위크에 공식 데뷔하는 날이자 그녀가 디자이너로서 전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백스테이지는 모델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스태프들의 외침으로 전쟁터 같았지만 총괄 디렉터로서 현장을 지휘하는 서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했다. 그녀는 모델들의 의상을 일일이 점검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당신들은 오늘 가장 아름다운 빛이에요. 무대 위에서 마음껏 빛나세요 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년 전 누군가의 억압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막내 디자이너는 이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여왕으로 성장해 있었다. 쇼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런웨이의 조명이 켜지고 모델들이 하나둘씩 걸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컬렉션의 테마는 이클립스 일식이었다. 어둠이 태양을 가리는 순간, 그리고 다시 태양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찰나의 빛을 형상화한 의상들은 서윤의 진한 삶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강렬한 골드 컬러가 조화를 이룬 드레스들은 절제된 라인 속에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관객들을 압도했다. 최미라가 망쳤던 그 조잡한 장식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원단의 텍스처와 구조적인 실루엣만으로 승부한 서윤의 옷들은 패션계의 까다로운 비평가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객석, 맨 앞줄, 프런트 로우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혁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물기가 어려 있었다. 쇼의 피날레를 장식한 모델이 퇴장하고 무대 위로 한서윤이 등장하자 장내는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심플한 블랙 슈트를 입고 등장한 서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톱모델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오롯이 디자이너 한서윤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윤은 관객석에 앉아있는 민혁을 발견하고 그에게 짧은 눈인사를 보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그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에 포착되어 다음날 전 세계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게 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열린 애프터 파티에서 서윤은 세계적인 패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축하를 받았는데 그녀의 곁에는 항상 민혁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민혁은 서윤에게 다가와 오늘 정말 최고였어. 당신이 보여준 빛이 파리의 밤을 다 집어삼킨 것 같았어 라고 찬사를 보냈다.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민혁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내 어둠을 걷어내주고 내가 빛날 수 있게 기다려준 건 바로 당신이니까요.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와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지난날의 시련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아, 기억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그랬잖아. 언젠가 내 옷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싶다고. 민혁의 말에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그 꿈의 첫 페이지를 쓴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죠. 서윤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가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어떤 도전이 와도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테니까. 나는 영원히 당신의 가장 열렬한 팬이자 지지자로 남을 거야. 민혁은 서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서윤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화려한 불꽃들이 터지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탕파르처럼 들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억울했던 눈물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제 그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더 이상 숨겨진 보석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었고 강민혁은 그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를 수 있도록 받쳐주는 하늘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시련을 먹고 자라 마침내 거대한 숲을 이루었고 그 숲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도 또 다른 시련과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그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윤은 민혁의 품에 안겨 저 멀리 빛나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내 손끝에서 탄생하는 옷들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갑옷이 될 때까지.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불빛 아래 하나로 섞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싸워 쟁취해낸 그들만의 찬란한 승전가였다. 세상은 가끔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결국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어둠을 뚫고 나오기 마련이다. 한서윤과 강민혁의 이야기는 바로 그 불변의 진리를 증명해 보였다.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파리의 아름다운 밤. 두 연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낭만적인 공기 속에 녹아들며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들의 사랑과 열정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파리 패션 위크에서의 화려한 데뷔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한서윤의 브랜드 엘로우베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서울 청담동의 금싸라기 땅에 세워진 LOB 플래그십 스토어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예약 없이는 입장조차 불가능한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서윤은 여전히 치열한 창작의 고통과 싸우고 있었는데 다음 시즌 컬렉션 준비로 인해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작업실에서 쪽잠을 자며 일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성공한 뒤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중의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며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었다. 작업실 바닥에는 수백 장의 스케치가 눈처럼 쌓여 있었고 마네킹들은 완성되지 않은 옷들을 입은 채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정막이 감도는 아틀리에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민혁은 양손 가득 야식과 영양제를 든 채 들어와 헝클어진 머리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아내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윤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해야지. 김 비서가 그러는데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커피만 마셨다면서. 민혁의 잔소리 섞인 걱정에 서윤은 그제야 펜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켜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번 패턴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만 수정하고 가려고 했는데. 민혁은 한숨을 쉬며 서윤의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고는 그녀의 퉁퉁 부은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 손을 내가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내가 KM 글로벌 회장인데
우리 마누라 하나 편하게 못해주다니 자존심 상하는데. 민혁의 너스레. 서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볼을 꼬집었다. 이건 회장님 능력 밖의 일이죠. 그리고 나 편하자고 시작한 일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 내 이름으로 세상에 서라고. 두 사람은 3년 전 그날의 약속을 떠올리며 서로를 마주 보았고 민혁의 눈빛은 여전히 신혼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건강은 챙겨. 당신 쓰러지면 나 이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당신 간병인 할 거야. 농담 아니야. 서윤은 남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뭉클해져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이 사온 죽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한 후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혁 씨, 사실 줄 게 있어요. 이번 컬렉션 준비하면서 틈틈이 준비한 건데 당신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민혁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상자를 집어들었는데 그 상자는 엘로비의 시그니처 컬러인 미드나잇 블루 색상으로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뭐야, 나를 위한 맞춤 슈트라도 만들었어. 아니면 넥타이. 민혁은 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지만 그 안에는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닌 예상 밖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하얀색 아기 신발 한 켤레와 초음파 사진 한 장. 민혁은 그 물건들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하니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서윤아? 설마. 민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져 있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이제 8주 차래요. 그 순간 민혁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가 혹여나 다칠세라 다시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정말이야. 진짜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소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철의 제왕 강민혁이 아이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서윤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태명은 새벽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브랜드 이름처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에게 찾아온 새로운 빛이라는 의미로요. 민혁은 서윤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벽아, 아빠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밤 작업실은 더 이상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민혁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일정 다 취소해. 아니, 이번 주 일정 다 조정해. 나 태교 여행 알아봐야 하니까 라고 소리쳤고 서윤은 그런 유난스러운 남편을 보며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KM 글로벌 본사에는 회장님의 이세 소식이 전해졌고 전 직원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최미라 사건 이후 굳어져 있던 회사의 이미지는 따뜻한 가족의 상징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한서윤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다시 런웨이 무대 뒤에 섰다. 주변에서는 쉬라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와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고 민혁 역시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수석 비서 역할을 자처했다. 쇼가 시작되고 마지막 피날레 무대. 서윤이 부른 배를 감싸 안고 민혁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하자 관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에 대한 찬사이자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에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다. 서윤은 쏟아지는 조명 아래서 민혁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보여요. 우리 새벽이도 이 박수 소리를 듣고 있나 봐요. 발로 차네요. 민혁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 만든 무대야. 사랑해. 영원히.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억울한 누명과 시련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었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완성되었다. 강민혁과 한서윤, 그리고 그들의 아이 새벽이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어제보다 더 밝고 희망찰 것이다.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긴 그들의 용기는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며